정의는 원래 주변에서 늘 도와주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함 또는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인을 많이 또는 강하게 가진 사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났거나 또는 남편을 잘 만나서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실제 놀고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여 공주처럼 말이죠. 남자들의 경우도 부모 덕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게 돼서 남들 부러워하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정인격 또는 인성이 아주 왕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또는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실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정인격 또는 인성이 왕한 사주의 명주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거기에 그저 동화되거나 또는 자포자기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그 이유를 하나의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서 떡을 먹으면 떡고물이 눈에 들어간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보면 떡은 일어나서 앉아서 먹어야 떡고물이 눈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나 일어나서 앉는 것마저도 하기 싫어서 그저 편히 누워서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만 벌려 그 떡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 고물이 눈에 들어가는 그런 나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과도한 편안함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 하에서 쉽게만 살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행한 환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인격이 편안한 가정 환경에 주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을 벗어나기보다는 그대로 그곳에 안주하거나 오히려 적응, 흔히 말하여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강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거나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연민 과잉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 심리 상태가 악순환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악순환의 과정을 보면은 가장 먼저 스트레스나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 실패와 스트레스의 경험에서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끝에 나는 피해자야 라는 심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 심리에 빠지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게 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현실 회피의 수단으로 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인격이나 인성을 강하게 가진 사주의 경우 잠을 상당히 많이 자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흔히 과다수면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잠으로 회피하는 그 다음 단계는 잠을 자고 난 이후 돌아와도
그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을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행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타인들이 나에게 해주는 배려와 지원을 내가 불쌍해서 그들이 나를 돕는다라는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타인들의 배려와 지원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으니 고맙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또 그들의 배려와 지원을 받아도 내가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인들의 도움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들도 인간이라 지치니까요. 그러면 그 정인격의 가장 큰 장점인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지원의 환경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렵고 빈곤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나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정적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이 과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심리적 자세가 자신을 더욱 무기력하고 불행한 환경으로 밀어넣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를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방어 기제가 나를 피해자로 정의해 둠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마치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피해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피해자 정체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책임 회피적 경향성을 가집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문제를 개선해라, 지시 또는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쉽게 하고 정작 자신의 문제점을 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불쌍한 피해자가 되면은 문제 해결에 주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러한 경험들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 이러한 심리 기저를 더욱더 강화해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무기력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들이 많아져서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안 돼 라는 생각에 지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정인격이신 분들 또는 인성이 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되는데 이걸 견디는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다가 멈추게 되고 하다가 잠깐 미루거나 쉬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다는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무언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조금밖에 안 했어요. 하지만 자기 딴엔 많은 걸 한 거예요. 해도 바뀌지 않으니 실패한 경험들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세 번째가 타인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서적인 에너지도 고갈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정인격들이 피해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아무리 운에서 도움을 주어도 그 처한 환경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심리적인 기저, 사고의 흐름의 구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와도 어떤 변화가 와도 그거를 나에게 기회 또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연민 과잉 상태, 피해자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자기 연민을 가지고 현실을 가능성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기 연민과 자기 연민 과잉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죠. 건강한 자기 연민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실수 또는 이런 고통을 겪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남들에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심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 어떤 힘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라는 것과 그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인지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 과잉 상태, 즉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나에게만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통에 매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인데 나만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이나 실수들이 더 크게 자기에게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와닿고 슬픈 것은 더 슬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더 외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기가 잊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형태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둘의 차이점을 봤어요. 건강한 자기 연민을 가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면 이 그 피해자 정체성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심리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나의 이 감정이랑 이 모든 것들이 매몰되지 않고 나를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그 운동이 있어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벼운 걷기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되짚어보고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 때로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의 흐름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적, 정서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걷는 것도 일종의 명상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맑게, 감정을 부정적이지 않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 그걸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 어떤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통제감을 내가 무언가를 통제했을 때 그게 먹힌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 가장 힘들어해요, 이것을 하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통제해서 바꾸려면. 그래서 가장 먼저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하면 여기서 조금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온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큰 것, 완벽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100% 실패를 합니다. 이룰 수가 없죠. 워낙에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해서 어느 정도 생각에 균형을 좀 맞췄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거, 뭐, 걷기를 10분 하던 거를 30분 한다든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 걸 해본다든지, 한 사람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걸었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10회 또는 20회 이렇게 횟수까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정인격이 정인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것과 불쌍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하라는 거죠. 이걸 구별하려고 하면은 나 스스로가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들의 삶을 더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더 불쌍할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인격은 오직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뭔가를 내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이클에 들어가 계신 분은 꼭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타인들이 나에게 베푸는 배려와 친절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감사함을 입 밖으로 내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장을 바꾸기를 해보세요. 어,
이건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어지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이렇게 바꾸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시련과 고통, 슬픔은 겪어. 나만 겪는 게 아니야. 다만 지금 나는 오늘 겪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어제, 다른 누군가는 미래에 겪을 거야. 다만 나는 오늘 겪은 것뿐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과 객관적인 상황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불쌍하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것을 지금 내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 그래서 잠시 내가 답답하고 약간 슬퍼. 에너지가 조금 없는 상태야.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내가 해답을 찾으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슬프고 힘든 거는 나의 감정과 나의 에너지 상태이고, 내가 처한 그 감정의 근원을 일으킨 나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풀어서 두 개를 분리해서 내라는 거죠. 이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나의 감정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 내가 주어진 상황이, 나의 가족이, 나의 직업이, 내가 공부한 것이 이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나의 상황은 부족하고 나쁘지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내가 노력해서 바꿔간다면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들을 다 내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케이스입니다. 50대의 손님이셨는데요. 비슷했습니다. 지금 나의 능력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고로 나의 삶은 4배 예를 들면은 최저 뭐죠? 사회복지 그 환경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파지를 주우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의 지금까지 50년의 삶이 그랬다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8시간이라고 할게요.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 8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뭔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 있어요. 12시간은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겁니다. 8시간은 일하고 4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아니면 1시간이라고 할게요. 그 1시간을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 365시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얻게 돼요. 1년에. 그리고 그게 10년이면 얼마나 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 1시간씩 실을 깨서 바느질을 한다고 해요. 그거를 100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잘 못할까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매일 1시간씩 빠짐없이 하면요. 근데 정인격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되려 포기하죠. 그리고 내가 바느질을 잘 하려면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찾으려고 합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봉틀이 필요하고 재봉틀을 놓으려고 하는 좋은 책상이 필요하고 좋은 의자가 필요하고 좋은 스탠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천을 깨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즉시 실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인격이 부정적인 흐름으로 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좀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방법들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적인, 긍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